취재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 취재 인싸력을 자랑하는 장윤선 기자와 함께 또 다른 취재 인싸 봉지욱 기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봉지욱 씨가 진짜 아, 인싸 중에 핫 인싸인데. 지금 이 국면에서는 가장 인싸인 것 근데 같아요. 완전히 특인싸, 특인싸. 예. 저는 정확히는 뉴스타파 퇴사했기 때문에 예. 전 기자입니다. 아, 그러면 봉지욱 진행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봉지욱 진행자. 네. 근데 뭐 앵커 봉지욱. 홍사훈 선배는 그렇게 기자랑 말이 좋나 봐요. 홍사훈 기자, 기자 홍사훈입니다. 맨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해요. 기자 홍사훈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자 홍사훈. 네, 그러니까. 아, 이 깨알 같은. 홍사훈 선배 듣고 있어 지금. 저는 TBS 라디오 할 때 기자 안 씁니다. 진행을 맡은 봉지욱입니다. 예. 네. 오, 지금 다양한 진행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TBS도 하시고 본인 유튜브 채널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 아니, 근데 지금은 사실 기자력을 보여주셔야 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기록들을 다시 다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AS 차원에서 왜냐면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다시 찾아보고 요즘에 이제 막 그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항소포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저 검사들이 뭐 했던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아, 이 사람이 유동규 담당이었구나. 이 사람이 뭐 정영학 담당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데 왜냐면 이제 기록이 없잖아요. 이제 바깥에 없잖아요. 예. 그 입수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수사팀 기록이 보니까 4~5만 쪽 되고 예. 2차 수사팀이 10만 쪽 정도 되니까 합치면 15만 15만 쪽을 다 보신 거예요? 전에 이제 이전에 뉴스타파에서 이미 기사를 많이 쓰면서 다 해체 작업을 해놨어요. 기록이란 게 이제 뭐 책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40건, 50건 진짜 책으로 치면 300에서 한 600페이지 단위로 해가지고 쪼개놨어요. 40건, 50건, 60건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예를 들면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지 않고 1권에 어디, 3권에 어디, 4권에 어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수사기록, 증거기록을 보면 그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남욱 1, 2, 3, 4, 5, 6, 7, 8, 90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 모아서. 그럼 몇 번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아서 PDF도 검색 가능하게, 글자가 검색 가능하게 그걸 OCR 변환이라고 하는데 하고 나서 이 PDF들을 1, 2, 3, 4, 5, 6, 7, 8, 90 다 합쳐요. 그리고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기 쉽게 만드는데 요즘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그거 아세요? 구글의 핀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쉽게 볼 수 있다. 구글의 핀포인트 프로그램을 하면 PDF 변환 안 해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탐사보도 저널리즘을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훌륭하네요. 프로그램 핀포인트. 무료 프로그램. 바로 쓰겠습니다. 아, 구글이 착한 일도 하는구나. 그럼 저 유튜브도 구글이니까. 네. 예, 김현수님이 봉지욱 기자와 한동훈 대장동 끝장토란 한번 하시죠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그분이 잘 아나? 그 대장동을. 근데 그분은 잘 모르고 잘 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잘 만약에 안 나왔어요. 만약에 잘 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수사 기록을 본 거죠. 본인이 지금 되게 아는 척 많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 기록을 왜 봤을까? 봤다면 이상하잖아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을 법무부 장관이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의심 포인트가 있는 게 한동훈이 장관 신분에서도 특정 기자들에게 정보를 좀 흘려준 그런 소문, 의심을 저는 하고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황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정성호 장관 관련인데 나중에 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불확실하니까. 근데 어찌됐든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씨가 대장동에 대해서 뭘 저렇게 잘 알길래 저렇게 얘기를 전부 잘 안다면 기록을 봤다는 건데 그럼 기록을 봤다면 장관 한동훈이 그 기록을 어떻게 본 거죠?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근데 뭐 내용을 모르고도 토론하자고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토론을 뭐 할 만 하는데 그거 아는 사람이랑 해야지.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랑 박상수 대변인. 그건 뭐 다음 주에 매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CBS에서 한다고. 근데 뭐 둘 다 그렇게 돼서. 근데 원래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다 하잖아요.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내용을 모를 것이고 안다면 그게 문제다. 왜 토론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 그리고 것 같은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 유튜버 구독자 몇 명인지 한번 봐요. 기본적으로 30만 밑으로는 상대 안 합니다. 구독자 30만 밑으로는 한동훈 지금 유튜버 몇 명인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밑으로는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사의 표명 이후에는 이 사안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소 포기라고 하는 사안의 본질을 좀 저희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도통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항소 포기는 과거에도 검찰이 많이 했어요. 뭐 검사라면 당연히 의당 항소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즉시
장군은 왜 포기했어요? 그러게요. 이 대표적인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장동혁 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조사한 내용 보니까 줄줄이 사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유독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렇게 연판장을 돌리고 일제히 지검장들이 나서서 하고 심지어 그 대검 연구관들인 그 초임 검사들까지 나서서 대거리를 하느냐. 그리고 뭐 암흑에 나가라, 암흑에 책임져라 이런 주장을 하느냐. 대단히 그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정치 검찰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나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기들이 터닝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고 이걸로 공세하면 남은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 그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붙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취재를 했는데 전직 그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처럼 한번 세게 일어났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판을 뒤집어 엎을 윤석열처럼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나섰으나 결국에는 깨갱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또는 이 법조 기자단 카르텔 안에 묶여있는 언론을 믿고 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기세가 꺾였어요. 예, 기세가 완전히 꺾였어요. 예전 같으면 일면부터 사설까지 그냥 몇 바닥을 쓰면서 뭐 거의 뭐 나라 망할 것처럼 써야 되는데 제일 크게 쓴 게 노만석 사진이에요. 퇴근하는 사진. 그래서 이걸 보고 옛날 같지 않구나. 조중동 힘이 옛날 같지 않네. 이런 거고 국민의힘 어제 뻘짓 세게 했잖아요. 장도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내란 정당이다. 계획된 발언이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계획된 발언이고 기다려달라. 뭘 기다려요. 예, 윤어게인도 모자라서 황어게인을 하고 있는 이 판에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미쳤냐 너나 해. 분위기 안 좋다. 분위기 매우 안 좋다. 예. 방금 저희 제작진이 한동훈 전 대표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안 되겠네. 21만 4천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셔야 되겠네. 대선 후보로 나왔던 분이 그러게. 21만 명이 뭡니까? 인기 진짜 없네. 그러니까 30만 명 넘기고 도전하세요. 아니 30만 명 넘기고. 근데 의외네요. 네. 저는 그래도 채널이 최소 두 개 있지는 않겠지. 50만 이상은 왜냐하면 이분이 뭐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뭐 혼자서 이것도 유튜브에서 하고 이거 돌돌이 하고 있는데 돌돌이도 하고 아니 뭐 드라이버가 그것 때문에 돼가지고. 겨우 20만 넘겼네. 충격 영상으로. 아니 근데 우리 딸이 돌돌이 보고 웃겨가지고 좋아요 눌렀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요새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 겨우 20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분이 엄마 고소했어. 그랬더니 그래? 좋아요 그치. 취소. 예. 고소한 거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재판 중이죠 지금. 아이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우리 봉지욱 기자가 오래 취재하셨는데요. 이 항소포기라고 하는 사태가 보통 뭐죠? 아니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이익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들 중에 이 대장동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2차 수사팀, 윤석열 정권이 했던 수사팀은 대북송금 수사팀 보니까 지금 감찰받고 압수수색받고 구속영장 청구되게 생겼거든요. 서울고검 감찰팀이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강제 수사를 해보니까 압수수색 해보니까 뭐 소주 3병, 소주 4병을 생수 3병에 소주가리 해서 들어간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대북송금 감찰은 검사들에게 행할 텐데 그 모습을 지켜본 대장동 2차 수사팀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특히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대장동 플러스 저희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 그때 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맡은 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건의 전모가 조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 중형이죠. 중형이에요? 중형이고, 그러니까 이분을 딸랐던 그 뭐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 뭐 김영석 검사나 홍상철 검사 뭐 있잖아요. 다 같은 수사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검사들도 일종의 조작강압 수사에 가담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사팀의 목적은 그거겠죠. 일단 자기들 살려는 거겠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뭐 18개 검사장, 18개 뭐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뭐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고 봤을 때 처음에는 저는 보안 수사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검찰 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구나. 아예 예를 법안 들면 자체도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항상 뭐랄까 캐스팅 보트처럼 지난 윤석열 이재명 20대 대선 때도
자기들이 그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기록 다 보고 그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라는 사실 다 알고 있고 증거 갖고 있었잖아요. 그 예. 진술도 다 나왔고. 근데 거기서 누가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그러니까 항상 선거에 개입해왔던 버릇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정권 출범하자마자 검찰청 폐지가 되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검찰 개혁을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뒤로 회귀시키는 거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죠. 왜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2차 수사팀 대장동 수사팀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이 사람 모르잖아요. 자기가 수사 안 했으니까. 수사 안 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편승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다 같이 한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배는 침몰되게 돼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수사도 안 했으면서 네. 거기에 편승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내용을 모르면서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왜 그런다고 보세요? 부안해동도 있을 수 예. 있고요.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인 걸로 예, 민주당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도 나오고 저도 취재를 했는데 그 36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하신 예. 대로 18명은 이제 연판장을 돌린 사람들이고 8명은 이제 그 차장, 지청장 예.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명이 평검사들이라는 건데 지난번에 그 구속 취소 사건 때 예. 그때 나흘간 댓글까지 포함해가지고 글 쓴 사람이 모두 7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36명이나 들러붙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모자가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4명이라는 거고 그 중에 예. 둘은 완전 찐윤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이름은 제가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뭐 쓸 거예요. 저는 신문들이 조만간 쓴다고 예, 봅니다. 예. 나온다고 보는데 찐윤 검사 2명이 있고 예, 하여튼 이제 주모자는 4명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팀을 짜서 뭐 그렇게 만들었겠죠. 덩어리는. 그런데 전체 2,300명 검사 가운데 채 5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이렇게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거다. 근데 과거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했고 그때마다 먹혔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언론, 소위 법조기자단 자신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언론이 있고 그다음에 행동대처럼 예. 움직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조직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삼각동맹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론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뉴미디어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띠로 형성되어 있고 이 여론 시장을 흔들리지 않게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선일보가 이렇게 힘을 발휘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봉지욱 기자 잘 지적한 것처럼 어제 밤에 제가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예.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더 쉬워 보이겠냐 어려워 보이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실제로 검찰청을 폐지하기는 했지만 그 후속 조처에 대해서 무슨 논의를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2개를 만든다고 예. 하는데 그 후속 논의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인사를 봐라. 오광수 처음에 했다가 문제되니까 날아가고 그 다음에 봉욱을 넣지 않았냐. 예. 근데 봉욱, 노만석, 그 다음에 정진우 지난 여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검사들이 보기에 그러면 이 시그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당히 하자. 우리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정말 센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넣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의외의 선택을 하지 않고 빤히 수순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봉지욱 말고 봉욱 봉욱 수석은 그분이 뭐 특별히 뭘 바꾸는 걸 좋아하는 분이 아니래요. 검찰에 계실 때부터 예. 그렇게 정평이 나 있대요. 안정지향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와서 검찰 개혁을 세게 하겠냐 아니면 있던 거 그냥 그대로 가겠냐. 자기들은 딱 일본말 쓰면 안 되지만 하여튼 견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도 과거에 민주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적당히 갈 거다라고 판단하는 속에서 검찰개혁을 이번 판에 딱 흔들면 무위로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2년에도 실제로 그죠? 그다음에 4개 그걸로 흔들었죠. 4대 범죄 가지고 흔들었잖아요. 예.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검사장 하나 있던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그때는 4대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후에 검난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보안수사권을 획득하기 전에 이 사건이 났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날아갔다. 오히려, 못 예. 받게 될 거다. 이걸로 예. 확실하게 그렇죠. 조집을 찍을 수 있다. 오히려. 오히려. 예, 그래서 타이밍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예. 사실은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래도 검사들이 수사 잘하는데 보안 사건 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끝났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검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자기들 알고 있어요. 예, 공소관이다. 우리 공소관. 그러니까. 예. 검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검찰 개혁의 방향이긴 하잖아요.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원칙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는 견제와 균형을 잡겠다라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검사징계법과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 다수의 전체 검사를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들을 걸러내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갈리나요? 아니, 그러니까 갈린다기보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아. 검사징계법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해임도 가능하게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징계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임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밖에 나가서 변호사에서 떼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기서 고생하고 나가서 전관으로 돈을 벌겠다 이런 거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검사장 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수순이 노만석 검사가 집에 그냥 쉬겠어요? 김앤장을 가겠어요? 김앤장을 가겠죠. 대형 로펌에 가서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지난 자기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저는 민주당이 차제의 개혁의 칼을 빼냈으니 중단 없이 거침없이 앞으로 가야 된다. 주춤주춤 하면은 되치기 당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하나 자료를 좀 주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정말 조작 수사한 거냐, 예. 뭐 강압 수사가 있었냐라고 근데 뭐 남욱 변호사는 이제 법정에서 증언이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는 자기 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남욱이. 근데 사실은 남욱의 진술은 번복이 아니고 원래 있던 제자리로 간 거죠. 한번 뒤집었다 다시 뒤집었으니까. 이번에 배 가르겠다 그렇죠. 그 진술에 대한 말씀. 윤석열 이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올 텐데 남욱 변호사의 그건 둘째 치고 대장동 사업 자체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징역 5년 받았습니다. 남욱보다 1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나름대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번에 항소하면서 의견서 그 변호사가 의견서들을 냈어요. 냈는데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준비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저는 이제 하겠습니다. 그거를 쭉 봤는데 아, 일부는 그냥 찍었네요. 정영학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인데 이 정영학 녹취록 유명하잖아요. 정영학 녹취록이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증거로 채택됐으면 그 정영학 녹취록은 오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검사가 2차 수사팀 검사가 녹취록에 손을 댄 흔적을 발견이 됐어요. 아니 왜 정영학 변호인이 의견서를 썼길래 제가 오늘 수사 기록을 다 뒤져가지고 실제 녹음 파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변호인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 김재기 때도 그런 걸 하시더니 또 검증을 지금 해봤어요. 이번에도 야. 근데 이제 일단 기사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가 이걸 제일 먼저 입수해서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한 거예요. 이게 맞냐? 그런데 제가 녹음 파일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 비교해 보니까 맞다. 그래서 김종훈 기사가 몇 시간 전에 나왔어요. 네네. 그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 기사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제로 그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 의견서예요. 의견서인데 내용이 이때가 정영학하고 남자 1 이거는 검찰이 작성한 정영학. 그러니까 정영학은 녹음 파일을 낸 거예요.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이란 거는 정영학이 민간 속 기사에 돈을 주고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근데 검찰은 정영학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검찰청 소속 속기사들이 다시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녹취록을 보시면 검찰 작성 녹취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욱이 이때가 언제냐면 2013년 4월 16일에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예요. 검찰이 만든 겁니다. 남욱과 정영학의 대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제 남욱이 유동규한테 9천만 원 주고 나서 그날 자기의 성과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보면 항상 정영학한테 우리가 거둔 돈을 어떻게 전달했고 유동규의 반응이 뭐였고 유동규가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인데 녹취록의 내용인데 저기 보시면 그러더니 인상을 퍽 얼굴이 빨개 갖고 들어와요. 유동규가 돈 받고 나갔어. 쇼핑백을 갖고 나갔는데 나갔다 오더니 얼굴이 빨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뭐 없는 일처럼 뭐 없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실장이란 것은 이 사건에서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저거는 정진상 실장 얘기.
돈 받은 쇼핑백을 갖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내가 돈을 줬는데 그걸 갖고 나갔다 들어오더니 정진상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 요거잖아요. 예. 요게 이제 검찰이 작성하고 요게 재판부에 제출이 됐어요. 제출이 됐는데 제가 녹음 파일을 들어봤더니 실장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어머. 아니 이거 조작 아니에요? 네. 조작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정영학이 제출한 민간속 기사한테 돈 주고 민간속 기사도 조작 못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민간속 때문에. 기사가 썼고 지금 봉지욱 기자 들어본 내용이라는 거예요. 민간속 기사를 보니까 실장님이 아니고 재창이 형이에요. 이거는 재창이 형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헷갈릴 수 없는 단어예요. 실장님과 네. 재창이 형을 다르게 들을 수가 있나요? 다르게 들을 수 실장님은 없어요. 3글자고 재창이 형은 4글자인데. 4글자고 네. 바이든 날리면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심각하네. 근데 재창이 형은 누구예요? 재창이 형은 처음에 초기 사업자. 같이 하다가 나중에 김만배가 너 나가 해가지고 정재창 씨인데 정재창 지분을 먹습니다. 나중에 정재창이 협박하죠. 나 유동규한테 니네가 돈 준 거 폭로할 거야 하면서 100억 이상 뜯어내요. 그러니까 저분은 그래도 발은 안 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받았지만 어찌됐든 재창이 형은 초기 사업자 동업자였는데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시켜서 재판부에 내요. 냈어. 저거 작성한 검사 누구예요? 홍상철 검사라고 정영학을 조사한 검사 누굽니까? 홍상철 검사 군산지청 형사 1부장 최근에 무슨 케이스 검찰 2%스 올렸었다고 올렸죠. 우리가 저렇게 나무 같은 애들 진술 바뀌고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검에서 막았다고 평론에 있잖아요. 그분이 정영학 담당 검사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서 재판부에 증거로 낼 수가 있는지 이건 재판 자체에서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용을 또 끼워 넣으려고 김용은 아예 단어 자체 그 말 자체가 없는데 녹취록에 용이하고 용이하고 이상훈 기사 그쪽 한번 잘 보여주세요. 기사 잠깐 띄워주시면 기사를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하고를 껴. 저 상황은 뭐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막 만들어 성공했어요. 도시개발공사 만들려고 많이 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이재명이었지만 당시에 그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사람들이 시의회를 대부분 그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어서 최영길 의장한테 얘들이 로비를 한 거예요. 로비를 해서 최영길 의장이 민주당으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나도 의장이 되고 싶거든. 이 업자들과 최영길의 이익이 합치돼 가지고 의장이 넘어와 가지고 도시개발 만드는데 도시개발공사 만들려면 그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협조를 해주고 성공을 해냅니다. 그 직후에 이제 그 김만배와 정영학이 통화한 녹음 파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누구 고생했고 뭐 항구형 강항구라고 그때 민주당 시의원이 있었고 했는데 누구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 이름을 쭉 대다가 용이하고 누구 의원하고 고생했어요. 근데 용이하고는 없어요. 제가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어머. 용이하고란 이름 자체 그 검에 아예 없어요. 그 4글자가. 근데 진짜 없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야 정말 조작 불법수 야 남욱 같은 범죄자가 지 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재명한테 다시 붙은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정영학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려고 낸 건 알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수사 기록과 녹음 파일과 비교를 해보니까 없어요. 없는 단어를 김용을 넣으려고 넣거나 재창이 형을 실장님 정진상 실장으로 바꾸거나 또 있어요. 뒤에 또 있는데 봉지욱 기자 일일이 다 들어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내일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내일 낮 12시 TBS 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서 저 녹음 파일 제가 전국민 듣기 평가하려고 지금 TBS 제작진이 편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내용이네요. 제가 지금 혼자 프리랜서다 보니까 CG도 안 되고 편집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혼자 일해봐 얼마나 힘든지. 만약에 내일 낮 12시 TBS 95.1 그리고 유튜브에서 TBS 유튜브에서 전국민 듣기 평가 한번 아니 그 기자니까 홍상철 그 검사한테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그거는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화 안 받고. 어머. 그래요? 그 입장을 못 밝히고 있는 건 그거는 이제 그거는 오늘 저녁이라도 계속 해볼 건데. 사실은 이건 뭐 홍상철의 하나만 한 게 그냥 조작이에요. 왜 조작인지 제가 왜 확실하냐면 이거는 또 김종훈 기자가 기사 쓰고 있으니까 제가 말은 하지 않겠는데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달라요. 그렇죠? 수사 내용도 다르고 다른데 녹취록도 달라요. 아니 근데 똑같은 내용을 듣고 다른 증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 기가 있어요. 막히다. 아니 이게 그 검사들 1970년대도 입장에서는 이럴 수 아니고. 있어. 그러니까. 검찰청 속기사가 한 거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또 뒤집어 관봉권처럼 근데 뒤집어. 그거를 그러네. 분명히 재판에서 정영학 재판에서 나와서 이걸 제시하고 아까 그 실장님, 야 너 여기 실장님 얘기했잖아. 너 들었잖아. 정영학이 발끈한 거죠. 무슨 실장님이 어디든 이미 재판에서 일부 나왔단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주의 깊게 안 듣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재판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 해당 판사는 그걸 들었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판사는. 근데 이제 보시면 기록으로만 봤는데 대장동 1심 재판의 선고가 내용이 모순된 게 되게 많잖아요. 예. 수뇌부가 수뇌부가 존재하고 유동규 혼자 다 못했을 것이라 하면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얘들이 이렇게 업자와 유착한 걸 몰랐을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관된 왔다 입장으로 갔다 보이지 하잖아요. 않는다. 그러니까 예. 판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조작된 녹취록이 제시가 됐다라고 하면 와. 그걸 오해할 수 있죠. 왜냐면 김용 실장님 이런 게 나오니까. 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2차 수사팀의 목적은 뭐였냐면 맨 처음에 대장동 그분은 유동규하고 기소를 1차 수사팀이 했어요. 2021년 10월에 예, 대선 기간에 이미 했는데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야 이렇게 수사를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냐. 이재명 잡아 넣어야지 했는데 증거가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예. 이 수사팀이 머리를 짜낸 게 정진상까지 엮자. 그리고 정진상은 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자.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리고 유동규가 말한 걸 보면 제가 정진상한테 보고를 하면 그거는 이재명한테 보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있겠어? 뭐 이런 식의 로직을. 근데 그 로직을 왜냐하면 증거가 없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일단 정진상을 대장동 그분 428억에 야. 유동규와 공범으로 만듭니다. 예. 공범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1심에서 정진상 뇌물도 사실상 무죄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유동규 네가 다 받은 거야라고 판사가 확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판사가.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공소 포기와 아무런 그 관련이 실익이 없어요. 예. 영향도 없고 실익도 없고 네. 이미 1심 판결 내용만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제 검찰들은 2심에서 뒤집히겠지. 우리가 해가지고 뭐 7,886억을 회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돼. 개구라 치지 말라고. 개구라 치지 말라고 하세요. 걔들의 목적은 나 이거 조사받으면 감옥 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판 뒤집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친다. 이게 진실이 드러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수사에 참여 안 한 검사들 중에 이제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차차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발 뺄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와. 한남동에 가서 으쌰으쌰 집회에 나왔던 국민의힘 의원들. 예, 관저 앞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김기현 왜 그랬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추경호 왜 그랬는지 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 하나 있죠. 한덕수.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호남 출마하려고. 사람입니다 하면서 출마를 왜 강행하려고 했었나. 결국에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안 되겠다. 무리하게 대통령 후보라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 가기 싫다. 이거를 하는 건데 이건 검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와. 근데 심지어는 그 검사들이 이런 증거 조작이 들켰을 때 했을 논리까지도 지금 봉직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속기사가 잘못한 것일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도 아니 있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와. 김도훈 기자가 두 번째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힌트를 줬죠. 힌트를 주고 이건 이렇게 나올 것이니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발뺌을 하지 못한 게 재판정에서도 지금 이게 다뤄졌기 때문에 왜냐면 증거로 제시가 됐잖아요. 근데 유성 사건 때도 결과적으로 국정원만 책임지게 만들고 검사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맞아. 왜냐면 자기들이 기소하니까 맞아. 진짜 이렇게 네, 할 것 같아요. 네. 밑으로 딱 책임을 씌워버리고 아니, 결국에 본인들은 관법원 빠지고. 띠지도 와. 수사관 잘못이고 흐지부지 될 거야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해서 상설특검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에서.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이재명 탄핵까지 뭐 이어서 얘기를 하던데 전쟁이라며. 만약에 이번에 그 2차 수사팀 감찰하고 수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제가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런 거 걸지 마. 제가 한국을 떠날게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안 나. 저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게요.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그리고 본인들도 걸라고. 책임을 안 져요? 본인들도 같이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국민의힘 오늘 보니까 박규택 의원 완전 역사에서 열폭하던데
만약에 수사 감찰해가지고 진짜 안 나오면 예. 나오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책임지는 거고. 당연히 배지는 국회의원 내려놓고 음. 한국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봉지욱의 끝장 선언입니다. 지금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 지금 이정주 기자 사퇴 선언 이후에 기자 사퇴요? 기자 사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저는 이미 기자 그만둬도 그건 너무 약하고. 한국을 떠나신다고. 한국을 떠나. 아니면 뭐 감옥을 10년씩 가기로 하잖아요. 아니 아니, 넘어가지 아니, 마세요. 아니. 예. 잘못한 사람들은 저쪽인데 왜 우리가 기자가 아니 제가 기자가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 허위 예, 사실 얘기하면 그 제가 정도로 처벌을 이 받을 사안에 테니까. 대해서 자신 그러니까 있다. 너무도 많이 보는 게 왜냐하면 이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검찰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중 일부를 이 사람이 유죄 증거로 재판부에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사 기록이 5만 쪽 10만 쪽 되다 보면 한 사건을 이거 대장동 사건은 지금 남욱말로 40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20명 이상 했습니다. 20명 이상의 검사가 담당자가 다 다르잖아요. 예. 내가 맡은 것밖에 몰라요. 야. 남의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언제 다 보고 있겠어요. 그거를.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의 논리와 어긋나는 오히려 자기들의 논리를 탄핵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도 같이 들어와요. 야. 대북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정보 문건 같은 건 저 같으면 제가 검사했다면 전 그거 안 넣었을 것 같은데 그걸 재판부에 어떻게든 자기들은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자기들 증거로 쓰려고 넣다 보니 불리한 것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딱 걸렸군요. 그렇다 보면 근데 모든 수사 기록 다 그렇습니다. 명태균도 그렇고 김건희도 도이치도 그렇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량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이걸 다 리뷰해가지고 이것 빼고 이렇게 못합니다. 총괄 부장검사가 그걸 할 리가 있어요. 안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AI 시대의 특수부 수사도 많이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은 AI가 그 요약이나 정리는 좀 해주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뉴스타파에서 팀원들과 많이 AI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직. 네, 아도르님이 봉 기자님 집에 계엄 사령관한테 허가는 받으신 거냐고 한국 떠나신다는 이야기. 걱정을 벌써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다는 이야기니까 떠나시는 거 전혀 아니다. 아니, 근데 너무 딱 떨어지는 증거를 찾아왔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대단하네요. 검사가 남욱이 검사가 배가르 상기 꺼내고 그 선택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그 은유적인 표현 아니냐고.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 아니에요. 뭐 저도 수술에 비유했다. 저도 그러면 나중에 은유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면 되죠. 뭐. 참 검사들에 대한 문제점들 물론 뭐 일부 특수한 사건을 하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니까 국민들이 전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심지어는 이제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봉지욱 기자 기소와도 연관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번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항소 포기 사태에서 했던 것 같고. 아니 저는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줄 알았더니 한 4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4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사시가 좀 늦게 되신 것 같아요. 사시가 늦게 됐는데 그러니까 핵심 수뇌부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들 꼭 무리합니다. 더킹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윤석열 씨 아닙니까? 더킹이나 보면 조인성 같은 윤석열은 조금 다르게 늦게 들어가서 무리한. 근데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런 게 있는데 강백신 하면 서울법대 아닐까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통영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남해 뭐 이렇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근데 열심히 하신 건 맞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충성을 다한 거죠. 근데 어미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만 하고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대검 이제 반부패관으로 갔는데 승진한 거죠. 근데 강백신이 그 자리를 가요. 원래 반부패 3부장이었다가 어미준이 떠나면서 그 자리로 가요. 반부패 1부장으로. 그게 2023년 9월에 갑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언론인들에 대한 강백신이 언론사 수사도 총괄 기획 행동대장을 했다. 그러니까 강백신은 어미준보다도 이제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가 돼 있죠. 왜냐하면 저희 사건도 대장동 사건의 파생 사건이고 기록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언론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파악을 했어요. 일찌감치 보면 수사 들어오기 전에 저는 파악을 했고 어디서 파악을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2023년 2월에 조사를 합니다. 2회차 조사를 하는데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 그거를 제시를 해요. 이재명 갑자기 이재명 그 대표한테 당시에 제시를 해요. 그건 뭡니까? 너 이거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이제 다 진술 거부하셨잖아요. 진술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그게 되게 뜨악하더라고요. 갑자기 뉴스타파 보도로 딱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그 수사 보고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이거는 뭡니까? 엮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저는 거기서 정확하게 느끼고 3월 달에 한 달 뒤인 3월 달에 유동규를 부릅니다. 갑자기. 유동규를 부르면서 뉴스타파 이 보도 그리고 김만배 공산당 프레임 거기에 대해서 물어요. 그것도 진술 조서로 남아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언론인들한테 그 수사 들어오는 거나 딱 직감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오진 않고 진짜 들어왔어. 6개월 후에 온 거죠. 딱 오고 6개월 후에 왔는데 어쨌든 강백신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은 이제 강백신일 거고 한동훈 같은 분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게 이제 당시에 법무부 장관 본인 2023년 12월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렇다면 강백신이 이 언론사와 기자들 다 잡아 넣어야겠다. 갑자기 생각할 리는 없고 그죠.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을 내가 잡아 넣어야겠다. 난 원래 이재명이 싫었어.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한다고 그럼 위에서 그걸 가만둡니까? 예, 차장 검사 그때 4차장 고영공 뭐 이거 다 있었잖아요. 차장 검사장 대검 검찰총장 뭐 다 제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수석이나 뭐 그때는 민정수석 없었으니까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의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많이 설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열폭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그 의문이 있었는데 또 우리 봉지욱 기자가 백그라운드 저는 페이스북 직원인 줄 알았어요. 하루에 뭐 이틀 동안 21개를 올렸다 그러던데 그 누가 그렇게 본다고. 유튜브가 구독자가 얼마 안 되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이제 해설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방금 뭐 말씀하실 거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뭐 다 떠나서 그 이제 봉지욱 씨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막 듣느라고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팀이 있는 거예요. 팀. 그러니까 그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팀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헤드쿼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몸달아서 막 페이스북을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검찰에서 검사가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대응할 때 이거는 검사 개인이 아니다. 대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 대응해라. 라는 얘기를 그 전직 검사가 해주더라고요. 근데 고소당하시는 입장이니까. 아니 저 실제로 제가 피의자로 박상용 검사가 또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용? 박상용. 그 유명한 박상용. 아니 박상용은 아니고 그건 대북 수원이니까 제가 이제 피의자를 수사받을 때 여기는 딴 사건이고 그러니까 명예훼손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할 때 담당 검사한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당신이 뭐라도 결정을 쓴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내 증거를 다 내겠다. 한참 생각하더니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 녹음하셨어야 됐어요. 그건 다 녹화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영상 녹화 조사를 증거를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안 줘요 지금. 왜요? 검찰 마음이니까. 와. 그냥 검찰 마음. 야, 이제 법 개정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만약에 시간이 없어요. 저나 한상진 기자 영상 우리 다 영상 녹화 조사 받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놈 이럴까봐. 근데 이제 김용진 기자가 빅픽처가 있으니까 그때는 몰랐죠. 이거 나중에 이거 활용해서 압수수색 2 만들려고 하죠. 다큐멘터리. 영화 압수수색 2를 만들려고. 어마어마하세요. 영상 녹화 조사를 하자고. 근데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니까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흥미진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국정조사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민주당이 지금 하기로 했죠. 국정조사 하기로 했는데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스텝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당장 이런 검사들이 뭐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검찰개혁 무위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최대치를 내년 지방선거 본다는 거예요. 지방선거까지만 어떻게 잘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얼마든지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고 우리들이 예상한 대로 간다. 그리고 중수청의 경우에는 만들었지만 대체로 잘 안 될 거야. 공수처처럼 될 거야. 그러면 흐지부지 되면서 야 이럴 건 뭐하러 따로 있냐 합쳐 해가지고 결국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합쳐지면서 다시 검찰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자신감이 있고 이런 얘기 해요. 우리는 20년 30년 있는데 저분들은 5년 있다 떠나고 4년 있다 떠날 분들이고 결국 저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 거는 우리다. 우리에게 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여과 없이 막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단 검사징계법이라도 빠르게 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36명 플러스 알파가 될지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에 돌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공소청, 중수청 이거 어떻게 되는지 로드맵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저는 스케줄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표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할 건가 그것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남욱이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 사람 사기꾼이라서 또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라는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의 회유가 있었고 어떤 방식의 조작이 있었으며 지금 이제 그 봉지욱 기자가 발견해낸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내용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밝혀내려면 이것도 별도의 뭐 특검을 하든 감찰을 하든 뭔가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제일 중요하게 밝혀내야 되는 것은 대장동 수사팀 내부에서 어떤 방식의 조작이 있었는지 이걸 밝혀내는 일인 거죠. 이것부터 진상규명이 되어야 그러게요. 원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보면 범죄 수익의 국고한 수를 다 내세워요. 국민의힘에서. 검찰도 그렇죠. 지금 검사들도 쓸 때 뭐 김영석 검사 이 사람도 유동규 담당이었는데 겉으로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된다. 지금 환수 기립 항소 포기로 인해서 못하게 됐다. 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장동 수사 기록 1차 기록, 2차 기록 보면서 검사들이 정말로 그 범죄에 숨겨놓은 그 수익을 찾으려고 노력했나라는 걸 볼 때 없어요. 지금 뭐 추징 보전 2천억 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검사가 막 가서 찾은 게 아니고 그 대장동의 그 이익금 배당금이란 게 매년 쪼개져서 나와요. 할부로 나와요. 근데 아직 받지 못한 그게 토지 신탁이나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보전을 한 거지. 아직 못 받은 걸 보전한 거지. 이미 받아가지고 썼거나 다른 걸로 뭐 어디를 샀거나 숨겨놨거나 이거 거의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못 찾은 거야, 안 찾은 거야. 남욱하고 정영학, 정민용 등등이 수사에 협조할 때 당근을 준다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감옥은 몇 년 가야겠죠. 그렇다면 내 가족이 살려고 하면 저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가 숨겨놓은 돈을 안 찾는 겁니다. 그거 정말로 제가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써 수사하지 않았다.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추적하지 않았어요. 7,800 몇 억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은 오늘 야간 방송에 야간 방송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금액 되지도 않아요. 금액 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뭐 남욱이 8천만 원 넣고 1,000억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1차 수사 기록 보면 남욱이 2010년부터 사업자 되는 2015년까지 남욱이 쓴 돈은 한 60억 됩니다. 60억. 6, 70억 훨씬 넘죠. 이 일당이 쓴 걸 보면 100억 이상 썼어요. 왜냐하면 위례 신도시 개발해서 돈 좀 벌었잖아요. 그거 다 대장동한테 이제 자금을 많이 썼고 순수하게 뭐 이 회사가 자본금 8천만 원 1억짜리여서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 그 8천으로 만듭니까? 그건 그냥 그 장부상의 자본금이고 그 회사를 만들려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인건비 그런 건 계산이 안 된 거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다면 검사들이 범죄 수익을 샅샅이 찾아내려고 노력했느냐? 안 했던 거죠. 그러면 7,880 만약에 7,800억을 판사가 인정했어. 야 이거 다 몰수해. 7,800억이 어디 있습니까? 찾질 않았는데. 애초에 그리고 7,800억 자체도 아닌 게 1차 수사팀의 생각과 2차 수사팀이 계산 방식이 다르고 금액이 달라요. 1차 수사팀의 배임 금액은 610억이었어요. 야 너무 다른데요? 610억을 7,800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16배를 해놓은 거죠. 대단하네. 그리고 이번에 1심 판결에서 인정한 거는 얼마입니까? 1,022억 중에 473억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610억을 배임액을 받잖아요. 거의 그대로 된 거예요. 1차 수사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나왔네. 대장동 구분 주인 유동규 인정했으니까 나왔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은 다른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게요. 야 우리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2차 수사팀이 발족을 할 때 윤석열 정권에서 1차 수사팀이 부실 수사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 빼버리고 공소 유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1차 수사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감찰을 한다면 물어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 수사인지 알고 있을까? 왜냐면 그렇겠네요. 자기들이 먼저 한번 수사를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600억을 7,600억으로 뻥튀기 할 때 모르겠습니까? 그 검사들이 잘 알고 있겠죠.
덕분에 좀 본질이 더 좀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검사는 검사로 잡으면 됩니다. 이거를 뭐 밖에서 어떻게 하지 말고 검사는 검사로 이의제의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믿지 마라. 그 누가 됐든 검사 믿지 마라. 검사들이 그 사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까 말한 그런 것도 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꼬리시켜야 된다는 목표점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검사 출신들이 해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사태 때문에 예.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게 나온 거예요. 강백신이가 자기가 수사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 재판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사건이 내가 한 만큼 안 돼. 내가 조작 수사한 거 드러나게 생겼어. 그럼 덮어버리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러면. 그러니까요. 이번 사태 이 항소포기 사태가 정확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는 그 목적 그렇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딱 서로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소만 담당했어. 검사인데 기소만 담당했는데 얘가 조작 수사에 왔어. 딱 보니까 내가 재판 들어가다 보니까 야, 이 새끼 이거 뭐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서 그럼 내 입장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이걸 유죄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렇죠. 내일이 아닌데. 오히려 너무 심한 조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 검사가 기소 담당한 검사가 판사한테 항소 취소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항소 취소하기 공소 취소하는 공소 취소하겠습니다. 야, 아니 오늘 봉지욱 기자님이 어지러지랍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가셔가지고 충격과 그리고는 진짜 우리 앞으로 이걸 잘 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메인 썸네일로 홍자원과 윤석열의 재판을 좀 걸어본 게 있어서 그걸 눌러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이야기 좀 궁금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만 좀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윤석열 씨 1심 재판,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그 아무래도 핵심 증거가 그 홍장원 메모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좀 시비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렁이 글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뭐 내용들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두 분이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의 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냥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그러니까 짚어주실까요? 지렁이 글씨여서 못 알아듣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왜 조작했다 뭐 이런 건가? 모르겠네. 그 PD님 이준석 글씨 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진짜 안 필요. 이준석 글씨 한번 찾아봐주세요. 예. 지렁이 하면 거기지 또. 아니 근데 저는 저 연출이 된다면 홍장원 전 그 1차장은 곽종근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더 폭로할 수도 있다. 예. 곽종근 사령관이 내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데리고 와. 한동훈도 정치인인데 한동훈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또 비공개로 했어요. 밝히진 않았는데 뭐 내 앞에 데리고 와 총으로 쏴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홍장원 차장하고도 저는 그런 류의 진실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 어디까지 재판이 6시가 넘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홍장원 차장이 이제 나갔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20일에 진행을 한다라고 저희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좀 알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좀 계속 또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홍장원 전 차장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씨가 나오면 더 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홍장원이 지렁이 글씨다 하면서 뭐 이렇게 신빙성을 깎아내려고 하는데 이준석 글씨 한번 보시면 그렇게 쓰기도 힘들어요, 진짜. 진짜. 지렁이의 원조 이준석에 비하면 홍장원 차장은 명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급하게 받아쓰고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 시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상계엄이 터졌어요. 누구 체포요라고 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받아줬다 이거 아니잖아 해서 안 적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북한이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이 목격자가 있잖아요.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제일 황당한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조태용이에요. 조태용 그래도 구속이 국정원장 됐으니까. 그렇죠. 그 정말 끝판왕이죠. 비겁에. 후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국민의힘에 CCTV 제공해주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끝까지 감추고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경으로 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아셔야 되는 게 12월 3일에 터지고 4일, 5일쯤에 이제 홍장원 차장이 국회 정보위 가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국정원법상 있는 거예요. 국가 아니면 중요한 사항이 정보위 보고하게끔 그 문재인 정권 때 들어갔다면서요. 홍장원 차장 그걸 실천을 한 거죠. 실천하는데 당시에 그러고 한 이틀 뒤인가 홍장원을 자르잖아요. 자르고 나서 스카이데일리에 홍장원이 공작금을 착복, 수억 원의 공작금을 착복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게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 그래갖고 제가 야 이거 공작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웬 듣보잡 시민단체가 홍장원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그 기사를 근거로. 이게 보니까 국정원 공작인 거고 제가 볼 땐 이거는 조태용이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그때 홍 차장이랑 이제 전화 통화는 안 받고 그때는 이제 홍 차장님이 뉴스타파 싫어했어요. 조선일보 대대로 조선일보 보던 분이라 저는 뉴스타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전날에 토요일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하루 만에 중앙지검에서 홍 차장한테 나오라고 한 거예요. 소환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기억납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는 100% 공작인데 하고 제가 기사를 써요. 기사를 쓰니까 중앙지검에서 또 연락이 왔대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 나오시라고. 그때 홍정원 차장 나갔잖아요. 바로 구속했을 거예요. 아니 검찰은 그때도 결과적으로 내란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패턴이 있어요. 왜 그 시민단체가 정성호 장관 그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할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소각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했다는 보도자료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여론을 이제 흔들어 가지고 이제 역공하기 위한 공작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과거에 잘했던 수법이에요. 이 사람들 늘 하던 수법이고 그거 그대로 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진짜 코미디 같은 게 최상병 사건과 판박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판 최상병 수사 외압이다 이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 근데- 얘기한 게 나 진짜 근데 이제 한동훈이 그러니까 국어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비유라는 게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항소포기와 수사 외압은 뭐 1대1로 비교는 돼요. 그럴 수 있어. 강백신과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그러면 있을까? 강백신이 박정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백신이라는 사람이 박정훈 대령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예. 주장을 하고 여기는 탄압을 받고 구속이 될 뻔한 사람이고 네. 강백신은 구속될 뻔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속시키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남을. 지금도 판을 예. 엎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교육이. 그런데 정말 말씀처럼 어떻게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이 시절에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두 분이다 보니까 댓글창에도 슈퍼챗 임금님께 캔디님이 쏘시면서 저희 세 명을 김봉선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믿고 본다, 귀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덕분에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들고요. 오늘 방송 널리 좀 진짜 퍼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다시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에너지를 모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 그 다음에 군사 독재, 그리고 이제 검찰 독재를 지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건데 80년간 이 세력들이 해먹은 거예요. 이 나라를. 그 다음에 질곡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친일하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이런 방식의 로직을 더 이상 없게 해야 된다. 그 단초가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이제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내란.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들 하겠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또 김은지의 뉴스인 열심히 열청하시면서 상황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프 더 레코드 그리고 네, 취재 편의점까지 편의점. 다 같이 아마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틀 전에 이미 시민단체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 세상에. 참 늘 역시, 똑같다. 예. 늘 똑같다. 안 바뀌네. 예상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 12시에 봉지욱 기자님 방송을 그러네. 기대하면서 예. 오늘은 전 국민 듣기 평가. 예. 바이든 날리면 이유. 두근두근 예. 12시 방송입니다.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차 수사팀의 입장이 나와서 선택적 집단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부에서도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대장동 사안은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문제가 있고 1차적으로 재판에서 첫 번째는 그 사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거를 문재인과 이재명 정권 사이에 결국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수사를 해왔어요. 예.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항소 포기 문제. 근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건 항소 포기 문제죠. 그렇죠. 항소 포기 하니까 사실 이 이슈가 우리 이제 시사인 구독자님들은 좀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으니까 이 사안을 좀 아는데 이게 뭐 한 8명, 9명 지금 엮여 있고 김용 재판 따로 정진상 재판 따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제일 느낀 건 뭐냐면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뉴스만 겉핥기로 좀 정치 뉴스 있다 보시는 분들은 검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못했나? 이거 뭐 찍어 눌렀나?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그 검사들도 예.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었거든요.
네. 검사들한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중에서도 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메신저 공격이라고 해서 이걸 자제하고 있었는데 강백신 검사. 좀 짚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네.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레코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예. 이걸 설명을 하면 그냥 어떻게 쓰냐면 법조 기사를 한마디로 뭐 고봉숙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공봉숙. 아니, 공봉숙 네, 죄송합니다. 공봉숙. 공봉숙. 예. 네. 저도 좀 헷갈려서. 예. 근데 공봉숙 검사 뭐 강백신 검사 등등등 이름 쫙 나열해놓고 2%씩 이런 게 있었다. 예. 대다수의 검사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다. 이 공정과 어떤 정의의 어떤 실현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자니까 자기 사건을 찍어 눌렀다. 사실 이게 요지예요. 이게 보수 언론의 요지예요 지금. 근데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거를 메신저 공격이 그러니까 마치 레코드를 설명하면 메신저 공격을 하니까 예. 저는 그거 먼저는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첫 번째 노만석 현재 그 대행은 이미 이제 대행에서 내려왔지만 처음부터 이런 갈짓자 행보할 때부터 제가 이상했거든요. 왜냐? 쎄했어요? 왜냐? 저는 저희 보도국에서 저 혼자 주장했거든요. 뭐냐? 사람들 다들 뭐 암묵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 정치 쪽에서 음모론처럼 암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겠지.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줬지 않겠어?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좋다. 당신들 시나리오가 맞다 치고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해보자. 너라면 하겠냐? 네가 이재명이야. 자, 예. 네가 이재명 대통령이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까지 오케이. 근데 정성호 장관이 친하지도 않은 노만석 대행 언제 봤다고? 거기다가 지시를 해요. 자, 노만석 대행이 만약에 뭐 그렇게 했다 치고 공작을 했다 치고 진실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풀면 나 사실 정성호 장관하고 누구한테 들었고 나 수사지 당했어.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풀어놨어요. 증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문서가 없지만 그걸 풀어놓고 내가 사실은 외압위에서 이렇게 했어. 만약에 그걸 공작을 했고 노만석 대행이 그걸 풀어버리잖아요. 예. 이재명 정권이 탄핵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치고 야당이 지금 이렇게 의혹을 하는데 너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너라면 이거 바보 아닌 이상 이거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게 너무 시나리오가 이상하다. 노만석이 뭐라고 노만석한테 그렇게 모든 걸 걸어요. 시나리오가 이상하다. 네. 그 말씀은 되게 좀 재밌는 이야기네요. 시나리오. 저는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강백신의 시나리오인가요? 그건 모르겠고 강백신 지금 그 검사가 시나리오 짤만한 위치가 안 돼요 사실. 그럼 더 위에 있어요? 저는 더 윗선이라 봐요. 누구죠? 우리 다음에 월간 때 한번 일단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시사인이 소송 먹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소송을 담당하고. 강백신 위에 시나리오 짜는 사람이 있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야당하고 보수 언론하고 합동 공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언제 기다렸나 듯이.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건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제일 손해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걸 뭐하러 꺼내가지고. 근데 노만석 대행이 이렇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마지막까지 이상한 여운을 남기면서 지금 사퇴하잖아요. 네. 저는 노만석 대행한테 뭐 제 전화는 안 받던데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찔끔찔끔 남기지 마시고 다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할 말 있으면 뭐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진짜 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원하게 이참에 이렇게 되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여운을 남기거든요. 근데 법무장관은 법에 나와 있잖아요. 수사지휘는 문서로 하게 돼 있어요. 네. 문서로 안 하면 안 들어도 돼요. 이정주 기자가 말을 못 하시다 보니까 댓글창에는 한동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한동훈 월간 브리퍼 때 풀어주신다고 했던 강백신 윗선에 이걸 기획하는 어떤 흐름이 있다에 있어서 저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 뭐 설계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일단 배제, 일단 단계 게이트로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튼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 잘 기획된 정치 질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다. 제가 딱 하나만 김은지 기자 말씀하시길래 시간이 없지만 강백신 검사가 누구냐면 이게 딱 한 줄 요약하면 그분이 저는 살다 처음 보게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랬죠. 사실 조금 이따 경향신문 2부에 오는 우리 맞습니다. 봉지욱 기자를 비롯해서 경향신문 기자들까지. 저는 살다가 그러니까 명예훼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 수 있어요. 그게 법치주의에서 보장된 권리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기사 쓰면 언중이 가고 언중이 안 됐을 때 소송을 걸거든요.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제가 뭐 경향 편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명예훼손을 그 본 사건도 아니고 사실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사건인데 대장동 수사하다가 윤석열 대장동 관련된 수사하다가 토스에 토스를 쳐가지고 갑자기 명예훼손을 끌어다가 그 쓴 기자의 집에 압색을 했다니까요. 그래놓고 무혐의 나왔죠. 네. 예. 근데 저는 뭐 뇌물죄나 배임죄인지 알았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 그래서 그 사건을 뭐 그걸 주도한 사람이 강백신 검사입니다. 네. 사실은 레코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저희가 2부에서도 봉지욱 기자가 그 관련된 사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댓글창에는 박정주 기자님 말씀 맞으시는 것 같다. 발악하려고 합작하는 거 다 보인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예, 박정주 아니고 이정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불로 예, 우리 이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쿠피님 감사합니다. 박정주 기자. 예. 정주라도 알면 얼마입니까 사실은. 뭐 예. 성이 뭐가 중요해요? 박정주에 질문하는 기자 아니고요. 이정주에 질문하는 기자입니다. 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 보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그리고 주진우 기자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조태용이 사실 구속영장 기각될까 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미리 우리 윤건영 의원님을 섭외했는데 네. 구속요정, 구속을 이끌어내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댓글창에는 여전히 대장동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것만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속보를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대장동 1차 수사팀 안에서도 검찰의 선택적 문제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주 기자님 검찰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 항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판단의 문제인데요. 선택의 문제인데 뭐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하지요 항소를. 그런데 안 했다.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이 사라지거나 그때 수사가 사라진 건 아닌데 지금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돈을 안 받으려고 한다. 7천억 원. 7천억 예. 원을 김만배한테 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사건을 어찌 봐야 되냐면은 지금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야 이재명 뇌물 먹었지 그러면서 이재명 불어 이러면서 지금 수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뭔가 저수지가 있는 것처럼. 네, 예. 이재명이 끝에 있는 것처럼 수사를 했는데 재판에서 결국은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지금껏 했어. 재판에서도 끝났는데 자, 이 대장동에서 불법 행위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뇌물도 있고 횡령도 있고. 그럼 이 불법 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대장동 수사팀이 노력했냐?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예. 계속해서 김만배 일당들한테 이재명 불어 그 수사만 하다가 금전적인 이득을 줄 수도 있었다. 금전적으로 불법 자금을 환수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면 대장동 수사팀이 져야 돼. 강백신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져야 되는데 강백신과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장동 주범 김만배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후배들이에요. 직속 선배들이 그 김만배의 변호사로서 자 김만배의 돈을 지키는 이 그 변호를 엄청 잘했고 그 김만배의 의도대로 감옥은 가되 돈을 지키는 그 판단을 하게 검찰도 판사도 이렇게 이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다가 다른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항소를 한 해 만에 그 판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면 되고요. 수사팀에서 하면 됩니다. 검사가 내가 항소하겠다 이렇게 누구라도 손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야 하지마 이 얘기 할 사람 없어요. 특별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전화해서 야 항소하지마 그랬으면 부적절해.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상의했다고 그러면 거기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대. 그리고 통화도 한 적 없다는 통화도 거죠? 한 적이 예. 없는데 대검에서 어떻게 상의를 했고 중앙지검에서 판단을 한 문제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건 이재명이 했다 정성호가 했다 이건 좀 너무 지나친 비약이고 검사들이 그때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항소를 안 하고는 나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들고 일어나는데 사실은
내란숙에 풀어준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김건희 무혐의한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한동훈이 정치판에 뛰어든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항소를 지네들이 하면 돼. 얼른 해라. 우리 윤건영 의원님 말씀도 좀 들을까요, 주진우 아니, 기자님? 워낙 옳은 말씀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옳다커니 건수 잡았다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아우 큰 건수도 아니고요. 이거 대장동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큰일도 아니고 금방 지나갈 일이에요. 조선일보나 좀 며칠 떠들고 말 일이니까 여기에 큰 정성과 관심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자들이 우리를 되게 괴롭혔잖아요.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낙선을 위해서 없는 소리 지어내고 막 했던 자들 아니에요. 예. 우리가 왜 그자들을 봐줘야 되죠?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네네. 게 첫 번째. 애초에 항소 포기에 실익이 없다. 네. 예. 왜 우리가 그자들을 봐줘야 되죠? 두 번째는 정말 검사들 비겁하잖아요. 네. 때로 덤비잖아요. 때로. 네. 정말 나쁜 것 중에 때로 덤비고 혼자는 자신 없으니까 때로 덤비고 그리고 뭔가 지들이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주진우 기자님 말씀처럼 건수 아니거든요. 이건.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들고 뛰는데 사실 근데 대장동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 그리고 말입니다. 누가요? 아니 김만배도 많이 벌었고 김만배도 그렇고 실제로 남욱도 추징액이 주변 사람들. 이미 400억이 넘습니다. 김만배 같은 근데 경우에는.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었다는데 변호사비가 그 떠도는 얘기입니다만 한 사람 앞에 100억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추징 안 당하는,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식으로 그 변호도 짰고 그다음에 근데 그 변호를 검사들이 받아줘가지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유동규한테 김만배한테 야 이재명 불어 뭐 하나 불어 이 수사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가지고 항소를 자기가 했어야지. 그럼요. 누구 하나가 나서서 이건 항소해야 됩니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누군가라도 손들고 안 됩니다 했잖아요. 그럼 항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 사인도 다 되어 있었던 거죠. 도장 제출만 하면 찍으면 돼. 되는 거예요. 제출만 하면 돼. 뭐 이런 일이. 근데 뭘 지금 뭐 위에서 못하게 했다는 등 어떻게 했다는 등 이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역대 정권에서 진보 정권에만 검사들이 전할 일을 쳐요. 때로 덤빕니다. 왜 그런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재명 정부예요. 유일한 차이는 이재명 정부는 때가 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검난일 거예요. 이제 들고 일어났을 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제는 이렇게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 언론들이 다 따라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예전만 못하긴 하죠. 이 검사가 사라져야 될, 검찰이 사라져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제는 저런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유독 민주당 정부에서만 검찰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보세요? 검사들이 보수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충실한 사냥개가 되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알아요. 나눠 먹는 방법을 알아요. 진보 정부는 그러지 않거든요. 나눠 먹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냥개로 안 써준다고 더 또 손을 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요. 저는 검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난동이잖아요, 이거. 그 내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그렇게 키워줄 일도 아니고요. 정말 비겁한 검사 난동이라고 하죠. 북날라 뽕따님께서 겸손님들 다 주기자라이브 화이팅.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털보 청소 화이팅. 여기 와서 여기 털보를 화이팅을 왜 하시는지. 슈퍼챗까지 쏘셨어요. 자중자애해 주세요. 감사하다고 하셔야죠. 여기 슈퍼챗.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의 지금 이 건은 우리가 크게 볼 것도 없고 지나갈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계속 머리 기사로 야 김만배 4천억 남북 1,000억 벌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자극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 아니고요. 그리고 이 범죄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되게 또 크게 장애라고 하긴 국회 안에서 집회를 하긴 했던데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식의 말까지 하면서 우리 황교안이다는 이 건이 아니라 황교안 그 체포건. 그러니까 이거 체포. 두 개를 같이 다루면서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거던데요. 우리가 황교안이 그러면 많이 응원해 주자고.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응원하는 편인데. 고맙죠. 네. 참 그리고 검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서초동으로 가가지고 막 하더라고. 우습죠. 예. 국민의힘이 가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동력이 떨어집니다. 아니 장동혁은 저기 윤석열 윤 어게인 만세하고 예. 그리고 뭐 태극기 집회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황교안 부정선거를 그러면 윤 어게인을 계속해서 내란을 그러면 지키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지키시라고. 저는 장동혁 대표는 응원하는 편이어서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좀 기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아마 뒤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뜨악했을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래? 네. 그럴 거예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네, 총리인데 네. 이분은 체포됐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체포까지 그러는데 이분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했어요. 계속 방해하고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권력을 무시하다가 이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인데 그래서 체포영장이 나온 거예요.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윤석열이 잡혀간 거하고 똑같은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무시하고 법치 근간을 해치면 잡혀갑니다. 잡아가야죠.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윤건영 의원님 모신 그 조태용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구속이 될 거라고는 윤건영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결국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였거든요. 자기는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첫 번째가 계엄의 위법성. 위법성. 말도 안 되는 게요. 비상계엄을 할 거다, 불법계엄을 할 거다라는 게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태용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 자냐고 하면 국정원장이에요. 정보기관의 수장이면 국회에 나와서 김민석 의원 등을 비롯해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할 때 국정원장이 그걸 모르게 넘어간다고. 말도 안 돼요. 그건. 그리고 그 홍장훈 차장이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힘에 CCTV를 넘겼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국정조사에서 나왔을 때 제가 국정조사위원인데 홍장훈과 조태용 중에서 조태용이 거짓말한 거예요. 100%. 그랬죠. 단지 이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이 있던 12월 3일 날 밤 11시에 국정원에서 정무직 회의라는 걸 해요. 정무직 회의라는 건 뭐냐고 하면 차장 이상, 즉 차관급 이상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에 자기가 국무회의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조태용은 국무회의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용산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에요. 조태용 전 원장이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정말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는데 막 걸린 거예요. 딱 걸렸다. 네. 윤건영 의원한테 윤건영 의원이 국정원에서 회의를 했고 예. 집에 갔던 사람들 다시 출근을 했고 그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서류로 잡아내신 거예요. 예, 그 내용을 발표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조태용 원장은 구속영장이 이건 확실합니다. 이분은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정원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 CCTV를 해서 특정 정당한테 줬다? 이미 끝났어요. 예. 이미 끝났고 공무위원이 아닌데 거기 가서 어떤 미션을 받았다? 이미 끝났고 국정원에서 움직였어요. 예. 거기까지 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주고 싶어도 이 영장 판사들이 그냥 봐주려고 너무 노력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 문건을 찾아냈을 때 이미 끝났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모셨을 때도 딱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날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조태용 원장 관련해서는 구속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저희가 조태용 이야기를 하기에 계속 방해하는 단독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노만석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의를 표명하라고 뭐 어느 쪽에서도 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근데 노만석 총장 대행은
사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표 수리해야죠. 네, 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이미 표명했죠. 사의를 표명했죠. 네. 저 두 사람은 빨리 그만두는 게 맞고요. 그 사람들을 인사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임명했던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되돌아와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을 이 이재명 민정팀에서 예. 특별히 검찰을 담당하는 민정팀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저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예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걸 오냐오냐 해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단호해져야 되고요. 정말 과감해야 됩니다. 저런 걸 가지고 뭐 어떻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나서는 절대 안 되고 그래? 좋아. 네. 받고 하나 더 네. 이렇게 네. 가야 돼. 네. 네. 지금 지검장, 지청장들 단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검 연구관 단체 행동하고 있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직군의 공무원들도 단체 행동했을 때 검사들이 벌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검사들 뭐 하는 겁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국민들 이제는 그 협박을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조직이 존폐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따르고 그 공무원의 기본 자세이잖아요. 만약에 행정자치부 공무원 중에 예. 국장 중에 누가 저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단호하게 이 사안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계속 보도록 하고요.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님과 함께 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다른 명예 특검으로는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령 커플이기도 하시네요. 저희가 그렇죠. 과거에 용감한 두 분이라고 많이 모셨는데 오늘도 털어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검에 앞서가지고 지금 검찰발 이슈가 너무 주말 내내 시끄러워서 두 분이 좀 제대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 항소 포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1심에서 김만배, 유동규 예. 등 5명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가 됐죠. 예. 그러니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어요.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죠. 1심 선고 형량이. 그런데 문제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만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검찰이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판에 이제 항소 포기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항소 포기라는 거는 항소장을 제출 안 한 게 항소 포기가 되는 거죠. 예. 항소 포기서를 따로 제출하는 절차는 없고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서 항소 포기가 되면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이 이슈화가 크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수사팀은 항소 의견으로 냈다. 그리고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중앙검사장이 사표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명백히 뭐랄까요? 수사팀을 비롯한 적어도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은 항소였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가 그러면 항소 포기가 맞았냐, 항소를 하는 게 맞았냐. 근데 선고 형량으로 보면 검찰의 구형량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통상 무죄가 일부분 나면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항소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의견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건데 이거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꽤 오래 간다. 왜? 신용환 교수님. 아니, 자기들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익숙하잖아요. 즉시 포기. 아, 연습한 심우정 대로 때. 이어서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만 기승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이나 된 이후나 그들이 온통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죠. 법리를 다 떠나서 그렇게 즉시 포기, 빛의 속도로 포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러면 선택적 기소, 선택적 정의와 공정, 우리 온 국민이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적 발끈.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들은 선택적 발끈이다. 발끈이죠. 자기들이 왜 그때는 그러면 발끈 안 했습니까? 지기현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말씀하신 3월 거죠? 달. 예. 올해 3월 달에 예. 왜 그때는 발끈 안 하고 지금은 발끈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주 막내 그룹에 있는 그런 검사들이라든지 위에 검사장들까지 이런 거는 이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에요. 검사 출신 우리 계시지만 이런 때는 정말 동일체가 잘 되는 예. 것 같네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통해서 어떤 흑화된 이미지, 악마화된 이재명 대통령 이미지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더 나쁘게 언론까지 언론 보세요. 일면에 7,000몇억 고스란히 김만배 뭐 등등이 먹게 생겼다. 뭐 이런 걸 뽑잖아요. 조선일보 보도이긴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음. 선택적인 이런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보도가 틀렸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관점을 그렇게 예. 돌린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항소에 다들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항소가 아니죠. 그들의 조작 기소가 중요한 거죠. 애초에 기소가 틀렸다. 그 부분에 네. 물타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들 조직 논리로 오히려 핍박받는 어떤 그냥 모양새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진짜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검찰 내부적으로는 통상 일부 무죄가 끼어 있으면 항소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소를 했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건데 방금 우리 신 위원장 얘기했듯이 이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기현 재판부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그때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들고 일어났어야지. 그때 들고 일어났으면 지금도 항소했어야 된다고 들고 일어나는 게 맞아. 예. 이게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욕먹을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예. 왜 가만히 있었냐. 저도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당연히 즉시 항고를 그때 했어야 되는 상황. 그때 할 거라고 저희랑 방송하시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안에서 말이 깜짝 안 돼. 이게 놀라셨잖아요. 즉시 항고 포기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네. 엉망진창이죠. 지금 사실은 엉망진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점은 1심이 생각보다 중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배임죄 부분을 비롯해서 꽤 많은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형량을 높게 선고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고인들은 다 항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했죠. 그러면 기왕 항소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1심에 무죄 나왔던 것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배임은 안 된다라고 그 최종적인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면 일부라도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뭐 시비 없이 그냥 딱 그렇죠. 무죄니까. 그리고 예. 배임죄가 원래 어렵거든요. 죄가 어려운 죄예요.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도 예. 어떤 개별 사안을 놓고 이거 배임죄가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따지면 의견이 갈릴 때가 꽤 많아요. 배임죄가 그만큼 어려워 사실은 예.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면 그냥 논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 1심 판단에 대해서 항소 포기로 해서 이제 무죄 선고된 부분은 무죄 확정이 돼 버린 건데 이게 뭐 그냥 항소하고 그 다음에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 확정이 나도 크게 결론이 안 바뀌었을 부분 같은데 이게 1심에서 이렇게 확정되는 거는 글쎄 반대 측에서는 이제 승복 안 하겠죠.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달라 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뺨 때려줬다 고맙다 땡큐 하면서 이제 일제히 검찰 나오는 입장에서는 그런 예. 형국이죠. 예. 사실은 이제 자 그때 즉시 항고 포기할 때 즉시 포기라고 우리가 하도 이제 어이없어서 뭐 이렇게 농담처럼 했지만 이프로스라는 데에 누가 발끈하고 진짜 정의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막 낸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또 그거 말고도 수도 없는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는 그러면
뭐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이 뭐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했던데 그러게 참 그 단어를 쓰는 게 참 적절한가 싶긴 한데요. 예. 이미 검찰을 언제 죽었습니까? 자기들 콜검 소리 들을 때 이미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표현대로라면요. 지금 그 지적대로라면 그땐 진짜 죽은 거잖아요. 그 김건희 누가 씨 죽였어요? 수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 항소 포기와 이 뉴스의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는 건데 그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항소 포기를 갖고 논란을 하는 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이게 본질이잖아요. 네. 이들이 지금 노리고 하는 주인공은 권력이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했어도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유동규가 주인공입니까? 여기서 그 김만배 뭐 저 남욱 씨가 주인공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본말이 전도되고 헛다리 짚는다. 어차피 넘어질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어차피 넘어져 있는데 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라고 핑계를 자꾸 밖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 7천억 추징 관련해가지고 댓글창에 이미 토마토 온에어님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금액은 따지자면 매출 총액이고 매출 총액을 도박도 아니고 전부 추징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천억을 포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틀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신데 그 주장은 한번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장동 매출은 결국엔 분양 대금이 매출일 텐데 그 훨씬 더 많죠. 그보다 훨씬 더 많죠. 검찰이 추징하자고 했던 그 금액이 이제 그렇게이고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인정이 돼가지고 김만배 같은 경우에 400억 원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매출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배임죄와 관련한 범죄 수익금이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검찰이 이렇게 추징을 해달라고 주장했던 범죄 수익이 그 금액이었던 거고, 근데 그게 배임죄가 무죄가 나면서 그 상당 부분은 그냥 무죄가 나면 그 부분은 추징할 수 없으니까 빠졌던 것이고 이번에 항소 포기가 되면서 그냥 확정된 거죠. 그거는. 조선일보 그 이제 금액으로 자극적으로 하면서 관점을 돌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또 분노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금액이 얼마냐를 떠나서 뭐 몇천억 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으로 오잖아요. 몇백억 하고 이제 그 금액의 차이가 갭이 워낙 크니까 그거를 저 범죄자들한테 마치 정권에서 퍼주는 것처럼. 그러면 수사할 때 중요하게 이제 어떤 범죄 수익 같은 몰수 추징 보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놨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성남개발공사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건 민사를 통해서 이제 뺏어 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정성호 장관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닌 거죠. 하고 있는데 마치 봐줘서 그들에게 어떤 불로소득처럼 그 수익을 앵겨주기 위해서 정권에서 이러는 것처럼 한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정성호 장관이 개별건에 지시를 해서 만약에 노만석 그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앙지검에 내려가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은 노만석 씨한테 질질 끌려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진짜 그런 식의 그들의 논리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시켰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내란을 딛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정상화, 비정상을 정상화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늘 자기들이 했던 거에 그 논리 연속선상에 남을 재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죠. 본인이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방금 나온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후에 보고받았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서면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때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면으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구두 지휘가 불가능해요. 검찰청법에. 근데 서면지가 없었기 때문에 노만석만 바보 됐지. 노만석 대행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도 이제 저희가 뭐 보고 논란 가서 뭐 보고 논란다고 이게 이제 하도 이렇게 이상한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행 등등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결국 이 논란이 계속 될수록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마치 정권에서 어떤 나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자꾸 논리를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래서 일부러 검찰에서 그 틈바구니를 만들기 위해서 짜고 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